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이제 겨울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사실 저는 봄, 가을 상품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계절이 좀 짧기도 하고 봄에 파는 상품이 또 가을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또 가을에 팔리는 상품이 또 봄에 팔리지가 않거든요. 여름하고 겨울은 이렇게 뭐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딱 명확하고 새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큰데, 봄, 가을은 모호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템을 고를 때 사실 봄 그리고 또 여름이 오면 또 여름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편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되게 판매를 많이 하는 셀러분께서 쿠팡을 다녀왔는데, 쿠팡에서 2, 3, 4, 5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작년에 유행했던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올해 좀 이 키워드가 좀 뜰 것 같다,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올려줬는데, 저도 그분이 올려준 키워드를 이렇게 봤는데 역시 쿠팡에서 추천을 왜 해줬는지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누군가는 이 키워드로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정말 대박치는 그런 판매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 상반기 쿠팡 쇼핑 키워드 추천 리스트를 제가 이제 월별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월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2월달, 그리고 3월달, 자, 그리고 4월달, 그리고 5월달,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보기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월별로에서 또 이렇게 그 네이버 트렌드를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트렌드라는 거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검색 조회수가 오르고 내리고 한 건데요. 이거는 네이버의 검색어, 그러니까 데이터 랩을 통해서 기준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쿠팡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한번 데이터 랩을 기준으로 이게 왜 이 키워드를 추천해 줬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유아동 실내화, 그러니까 유아동 실내화라고 치면은 검색량이 좀 작고요. 그러니까 실내화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실 실내화는 우리가 사계절 용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실내화를 새로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이즈도 좀 바뀌고 더 커졌겠죠, 보통. 그렇게 하니까 실내화를 새로 사는데, 자, 트렌드를 보시면 이게 1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죠, 지금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가 한 뭐 2월에서 한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극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실내화를 다 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범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내화를 언제 소싱을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이제 1월이 아니라 보통 이때쯤 이미 좀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죠. 마케팅이 들어가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몇천 개, 몇만 개를 팔고 나서 이제 품절 처리를 해야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아이템을 고르고 많이 파는데요. 제가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아동 책가방, 이게 2월 기준이라 아마 신학기 위주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유아동 책가방 캐리어백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쿠팡에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검색어를 추천해 준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보시면 자, 책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늘어났다가 또 3월 달에 극도로 늘어났다가 3월 이후에 훅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쭉 유지되고 아마 이때부터 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책가방을 좀 해봤는데 이제 책가방을 하다 보면 제가 전에 이렇게 데이터 랩을 안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재고가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좀 팔면 되겠다. 이때 재고가 좀 많았는데 남은 거 가지고 꾸준히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게 내가 광고비를 많이 써도 사실 이제 판매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판매량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광고비를 많이 써도 판매가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실 재고를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매출 검색량이 확 낮아질 때,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딱 지나면 사실 재고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정말 재고가 많아서 정말 이 1년 동안 또 이때 장마가 오잖아요. 이게 장마가 오면 이 제품에 이제 곰팡이도 하고 이래서 사실 이때 다시 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검색량이 많을 때 다 파셔야 돼요. 이렇게 다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소싱을 하고 판매를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월달을 보여드린 거고요. 3월을 한번 보시면 냉풍기 있죠. 자, 지금이 3월입니다. 3월. 자, 3월이면은 사실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냉풍기, 모기장, 서큘레이터 이런 키워드가 나간다는 거예요. 계절 상품도요, 여성 반팔티 이렇게 치시면 이게 뭐 5월 달부터 잘 나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보통 3월 달부터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극도로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3월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때 피크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템을 내가 소싱을 하시고 5월에 피크를 찍는 겁니다. 냉풍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3월에 그죠? 이때가 한 3월인데 3월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에 피크를 찍죠. 피크를 찍고 뭐 조금 뭐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 뭐 장마가 오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완전 피크를 찍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때 품절을 시켜야 됩니다. 자, 품절이라는 건 뭐냐, 그냥 재고가 0인 거예요. 이렇게 재고를 0으로 만들어야 돈을 벌어요. 이렇게 검색량이 낮을 때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팔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 냉풍기입니다. 냉풍기. 그리고 이런 냉풍기 같은 경우는 인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인증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지금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인증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때 천천히 인증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때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냉풍기 이거 여름 상품이니까 5월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부터 준비하면 늦습니다. 냉풍기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모기장도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겁니다. 무슨 3월에 모기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모기는 없죠. 그럼 왜 모기장을 추천해 줬냐? 자, 모기장을 추천해 준 이유는,
자, 이때가 한 3월이잖아요. 3월에 상승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상승 그래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때 재고가 많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때부터 준비를 하면 내 물건은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적은 거죠. 근데 자, 이때도 물론 많이 팔려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때부터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때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 판매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많지만 이때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때는 판매자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쿠팡이 추천해 준 이유가 이 3월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때쯤이면 알잖아요. 4월 되면 내 제품이 진짜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후기가 막 200~300개씩 쌓여 있고 정말 이 상품에 대한 리뷰도 잘 쌓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랭킹이 유지가 돼 있으면 자, 이럴 때 제품을 많이 로켓 그로스 사입을 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검색량이 엄청 많을 때 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거죠. 자, 이유가 뭘까요? 내게 순위가 잘 올라가 있고 그리고 리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많으니까 이때 내 물건을 엄청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6월달 그러면 이때가 한 7월이거든요. 사실 7월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때는 모기장을 팔던 사람들이 자, 우리는 뭐 제가 쉽게 설명하면 덤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못 판 사람들이 이때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못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 팔고 품절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똑같은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3월 모기장도 3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쿠팡에서 뭘 추천해 주냐면 자, 서큘레이터. 자, 보면 이게 5월에도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제가 넣긴 했는데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큘레이터도 자, 이때 한 3월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상승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리고 5월 달에 피크가 찍고 6월 달에 7월 달부터 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잠깐 피크 찍었다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3월부터 준비하시고 5월에 피크 찍는 거고요. 그리고 7월에 많이 파는 겁니다. 자, 인증 언제 받냐? 자, 이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서큘레이터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방충용품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고르셔도 되고. 자, 4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봄이 돼가지고 야외 나가는 시즌이죠. 뭐 겨울에 이제 추워서 못 나갔던 이제 야유회를 좀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외출용은 뭐 우산, 뭐 우비 뭐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장만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캠핑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강 공원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락통을 사서 하는데 도시락통도 보면은 이제 4월에 피크를 찍죠.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못 나가가지고 웅크려 있던 이 잠재 수요가 4월에 폭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좀 도시락통을 계속 팔고 있지만 정말 이때 판매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도시락통은 그나마 시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겨울에도 또 뭐 도시락통을 드시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직장인 도시락통 해가지고 또 도시락통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까 도시락통 키워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도시락 아이템을 소싱을 한다고 하시면 자, 이때 많이 파실 수 있도록 이때 소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꾸준히 파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도 쿠팡에서 추천해진 이 바람막이 점퍼, 저도 이 키워드 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검색량이 약간 패션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1월달부터 진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4월에 5월에 피크를 찍는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가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쿠팡에서 추천해 주다 보니까 어쨌든 애들 위주로 좀 맞춰 있는 것 같긴 해요. 애들 사이즈가 좀 크니까 바람막이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피크 찍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이때 더우니까 사실 바람막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바람막이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도 파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때하고 이때만 잘 파셔도 정말 몇천 개, 몇만 개 파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마지막으로 5월을 좀 추천해주면, 자, 쿨매트. 자, 아까 서큘레이터는 제가 했고, 자, 쿨매트를 보시면 정말 이거는 더워야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5월에 추천해 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자, 3월에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자, 하다가 이때 한 5월 정도 되면 정말 갑자기 더워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판매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막 한 30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고 또 갑자기 더워지면 좀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아이템만 잘 고르면요, 정말 뭐 엄청 팔죠. 엄청 팔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은, 제가 최근에 하루 일매출 900만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밑에 댓글로도 달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단기성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을 알아야 돼요. 쿠팡은 정말 이 트래픽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그런 시즌, 그때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그거는 정말 고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남들보다 일찍 준비해서 정말 많이 팔고 그리고 빨리 끝내는 전략으로 하신 게 정말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질질 끌면 못 팝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뭐 모기 퇴치 밴드, 그리고 뭐 방충용품, 뭐 USB 선풍기, 그늘 및 선블락 관련,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거까지만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다 꺼 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요, 자, 2월 달에 발렌타인데이나 신학기 제품들 위주로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이 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3월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을 좀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풍기들, 그리고 이제 모기,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보면 되고, 자, 4월에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까 야외용품인 뭐 도시락이라든가, 그리고 비도 좀 오죠. 그러니까 우산 우비라든가, 그리고 바람막이 점퍼, 그러니까 돗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외 캠핑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자, 5월 달에는 이제 진짜 더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쿨매트, 뭐 서큘레이터, 모기 퇴치 밴드, 그리고 선풍기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정말 이제 고수가 돼야 되거든요. 고수는 뭐냐면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판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실력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자, 실력을 어떻게 쌓냐면요, 이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 고수들이 근데 이런 거 쉽게 알려주지가 않아요. 왜냐면 실력이 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수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를 사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온라인 교육을 좀 올려놨는데, 자, 그걸 보시면 몇 번 돌려서 보시면, 아, 고수들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단기간에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같이 써야 이게 폭발적인 판매량을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뭐 매출 최저가 광고 켜놓는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앞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뒤에 재고가 남아서 다 까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가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 고수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면서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판매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정말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히려 술을 사주면서 뭔가 조언을 받고 하는 게 정말 몇백만 원짜리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매출이 낼 수 있는 그런 셀러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셀러가 되셔서 정말 꾸준히 나가는 상품도 있지만, 그게 또 안정적인 쇼핑몰, 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쿠팡이 권해주는 쇼핑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는 여름, 가을, 겨울도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